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3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 작가님, 반갑습니다. 한국의 국회 파행, 미국 대법원 판결, 중국 기술 패권 전략, 일본 경제청사진, 중동과 아프리카의 인도주의적 위기 등 국제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뉴스들로 가득합니다. 주목해야 할 맥락과 파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입니다. 국회의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선출하고 운영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국정조사를 제외한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여야 대치가 심화됩니다. 이 강대강 대치 어떻게 보시나요? 국회 상황은 과거 여야 대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민주당의 단독원 구성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라는 국회 명분 아래 속도전을 택했습니다. 여야 협치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치를 차별적 공격으로 규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입장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미 의회가 특정 한국 기업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죠. 이는 한국법 집행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직접적인 불만 표출입니다. 과거 통상 마찰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외교적 압박을 가합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 의회가 한국 반독점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양국 무역 및 동맹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투명한 절차로 사안을 처리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들을 해임할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의 행정부 기관 구성원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행정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행정부 내 독립규제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 인사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금융, 환경,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정책이 대통령 의도대로 더 신속히 움직일 길을 엽니다.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운영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 군사적 충돌 이후 긴장 완화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양해각서, MOU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산 원유 판매 허용 제재 완화와 12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 조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미국 하원 의장은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양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MOU에 동결 자산 해제와 제재 완화가 포함된 것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양국 관계 냉각기를 녹일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번 협상은 중동 정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 의장의 60일 협상 기간 재산정 요구는 보수 진영의 이란에 대한 불신과 견제를 보여줍니다.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2026년 7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 기념대회가 개최되었고 시진핑 총서기가 7.1 훈장 수훈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105년간 중국 공산당이 초심과 사명을 지켜왔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기념대회의 의미를 짚어주시죠. 이번 공산당 창립 105주년 기념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권위를 공고히 하고 당의 결속력을 다지는 행사였습니다. 연설에서 초심과 사명 강조는 장기 집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부 단결을 유도하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당의 역사적 성과를 부각하며 중국식 현대화라는 당면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 정치 경제 방향과 대외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의 새로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영내 국가들의 평화, 발전, 협력 염원과 어긋나 진정한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일 관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책임은 일본 측에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일본에 강경하게 비판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중국 외교부의 강경 발언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중국 견제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일 관계는 늘 미묘한 긴장과 협력이 공존했습니다. 일본 구상은 미국과의 동맹 기반으로 중국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편에 서서 자국을 포위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비판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경제 성장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적극 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드론 등 17개 전략 분야에 향후 14년간 370조 엔, 약 3,500조 원 이상의 민관 투자를 유도하여 명목 GDP 1,100조 엔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계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정책은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나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 전략 분야에 3,5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산업 구조를 미래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아베노믹스를 넘어선 적극 재정으로 성장의 마중물을 붓고 새로운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일본판 뉴딜 정책입니다. 다만 과거 공공투자 효율성 문제를 감안하면 성공 여부는 투자 효율성과 민간 기업 혁신 역량에 달렸습니다. 한편 엔화 약세로 2026년 상반기 일본 기업 파산 건수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쿄쇼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엔화 약세로 파산한 기업은 45개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엔화 약세는 일본 수출 대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내수 중심 중소기업이나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급등하는 수입 물가와 원가 부담에 직면합니다. 이번 기업 파산 증가는 엔화 약세의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엔저를 방치하면 내수 경제와 중소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 등입니다. 일본 정부는 단순히 적극 재정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엔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섬세한 정책 조율이 시급합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하에 이란 미국 간 휴전 및 MOU 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순교한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순교한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장례식은 이란 정치적 미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주요 결정에 최종 권한을 가지는 독특한 신정 체제입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후계 구도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시기에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은 국내외적으로 권력 승계 과정과 향후 대외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관측을 낳게 할 것입니다. 이란에서 달러와 유로화 가치가 각각 17만 5,050토만, 19만 9,400토만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이란-미국 갈등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며 한국 인플레이션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란 통화 가치 급락은 국제사회 제재, 불안정한 국내 정세, 미국과의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이란은 세계 4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주요 산유국이지만 서방 제재로 원유 수출에 큰 제약을 받습니다. 이란 불안정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제 유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유가 상승은 원자재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쳐 한국 포함 많은 국가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미국-이란 관계의 진전이 지지부진하거나 악화된다면 이란 경제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고 그 여파는 국제 유가와 글로벌 경제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대출 활성화, 투자 유치, 금융시장의 EU 규제 일치를 위한 유동화 및 담보부 채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과 EU 통합의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됩니다. 우크라이나 의회의 이번 법안 승인은 단순한 경제 개혁을 넘어 EU 가입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전쟁 중에도 금융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전후 재건을 위한 국제 투자 유치와 직결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 경제 시스템에 편입되어 미래를 준비하려는 것이죠. 이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신뢰도를 높이고 EU와의 통합 과정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러시아 전역, 특히 크림반도를 포함한 지역에서 심각한 연료 부족과 유가 상승을 초래하여 러시아 경제와 군사작전 수행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은 현대전에서 비대칭 전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심장부를 타격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은 연료 부족을 넘어 러시아군의 물류와 작전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국민 경제에도 부담을 주어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 공격은 전선 변화뿐 아니라 후방 경제와 심리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쟁 양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수단 소식입니다. 신속지원군 RSF의 엘 오베이드 공세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제구조위원회 IRC가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OCHA 또한 엘 오베이드가 또 다른 엘 파셰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수단 엘 오베이드 상황은 재앙 직전입니다. 유엔과 구호단체들이 또 다른 엘 파세르를 언급하는 것은 다르푸르 지역에서 RSF가 자행했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합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물, 식량, 연료 부족에 시달리며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이 없으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UN 인도주의 구호품이 드론 공격으로 파괴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남코르도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50m 톤의 구호품이 파괴되면서 수천 명의 분쟁 피해자들이 긴급 생명 구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호품 공격은 국제 인도주의 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수단 내전이 인도주의적 원칙마저 짓밟은 무자비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공격은 분쟁 당사자들이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국제 구호 활동을 위축시켜 더 많은 희생자를 낳게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국내 정치 대치부터 글로벌 안보와 경제 문제까지 소식들을 박 작가님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박 작가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희망을 잃지 않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오늘 소식들이 여러분 일상에 의미 있는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